첫 번째로 만나볼 쌍둥이는요. 무려 5명의 쌍둥이 자매입니다. 5명? 네. 난 5명이 한 배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적 일일까요? 이게 1930년대 이야기입니다. 오. 그러니까 요즘은 쌍둥이가 태어나는 일이 흔해졌잖아요. 뭐 체외 수정, 시험 관하기 등등으로 이제 많아졌는데 이런 게 없었던 시절에는 5쌍둥이가 태어나는 일 자체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그쵸. 가까웠죠. 그쵸. 그런데 1934년 그 불가능한 일이 캐나다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야, 부모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얼굴이 정말 똑같이 생긴 5쌍둥이 자매가 태어난 겁니다. 너무 귀엽다. 어떡해요. 요즘 세상에도 진짜 5쌍둥이는 정말 신기한데 그 당시에는 또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탄생의 기쁨도 잠시 정부가 이 5쌍둥이를 부모한테서 뺐습니다. 예? 양육권을 뺐고 아이들을 그냥 데리고 갑니다. 네? 왜요? 부모가 착취하는 걸 막고요. 이 쌍둥이들을 보호하겠다라는 명분으로 가지고 뺏은 거죠. 그렇다고 부모에서 애를 떼놓는 건 너무 근데 아까 잔인하네요. 우리가 키워드가 동물원에 갇힌 5쌍둥이였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약간 사실 동물원에 왜 갇히지? 뭔가 있겠구나 했는데 그 사건이랑 뭔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네. 정말 이번 스토리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할 텐데 네. 우선 쌍둥이들의 아빠가요. 경제력도 그렇고 인성도 아주 바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을 그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시 박람회에 세우려고 했어요. 전시. 전시 반남에서 진짜 나쁜 전시에 놈네. 5쌍둥이를 세우려고 했던 거죠. 야, 나쁜 네. 나가사키라고 하신 거죠? 나쁜. 저 나쁜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아, 했네요. 나쁜 사기. 네. 나쁜 사기. 사기. 맞아요. 좋은 나쁜 사기 사기. 없어요. 네, 나쁜 사기꾼. 아니 근데 진짜 좀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러게요.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해서 이제 5쌍둥이들이 이제 부모랑은 떨어져서 전담 의사 그리고 3명의 보모와 함께 살게 되죠. 어떻게? 그래도 나인이에요. 이렇게 안전하게 뭐 받을 수 있어서 진짜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반전의 반전이라고요. 반절 또 왜요? 그로부터 1년 후 네. 온타리오의 한 전시장에 이 5쌍둥이들이 전시됩니다. 이게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전시. 사람을 인간이 어떻게 전시한다는 게. 전시가 돼요? 사람이 전시를 해요? 사람을요? 네. 그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5쌍둥이가 인기가 높아지니까 딴 생각을 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에 이 5쌍둥이들을 이용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미쳤네. 별 바가 없잖아요. 관광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애기들 가지고 진짜 장사를 이거 하네. 너무한다. 네. 5쌍둥이를 테마로 퀸틀랜드라는 놀이동산, 그러니까 5쌍둥이 테마파크를 만든 거예요. 테마파크. 네. 그래서 아이들이 과학자, 간호사들에 둘러싸여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게 관람객들이 하루에 3타임씩 그들이 밥 먹는 모습,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 등등 쌍둥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었죠. 애들은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동물도 아니고. 진짜 동물원에 깜짝이야. 동물처럼 저렇게 해놨네. 근데 본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죠. 이 나이는 뭘 아는 그러니까 게 없지. 옛날식 리얼리티 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몰라 얘네는.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네, 이게 정말 동물원에 가까웠던 이 퀸틀랜드가요. 누적 관광객 300만 명을 기록하면서 네,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더 많은 관광 수입을 여기서 올리게 됩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정부가 쌍둥이들을 이용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약 5,7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진짜. 5,700억 원. 언제 이게 40, 그쵸, 30년, 30년대. 40년대. 이 돈으로 온타리오주는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줄을 먹여 살렸네. 근데 문제는 이 쌍둥이들한테 돌아가는 수익이 당연히 없었어요. 어머나. 네.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애들이 이렇게 이용당하는 동안 그러면 이제 부모 아무리 뺏겼지만 부모들은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죠? 아까도 뺏긴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뺏긴 이후에도 정말 또 아주 파렴치한 짓을 하고 다녔는데요. 이 5쌍둥이의 아버지는요. 다산의 아이콘
인지도를 얻으면서 자녀가 없는 여성들을 만나서 길을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세상에. 또 돈을 벌었습니다. 세상에. 너무 싫다. 야, 그쵸? 말도 안 돼요. 왜 이래요? 그러니까 버릇이 뭐 굳혔네. 엄마는 뭐 하는데? 다행히 이 쌍둥이들의 엄마가 이제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9년 동안 노력을 했다고 해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쌍둥이에 대한 동정 여론과 함께 주 정부에 대한 이제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 정부가 어쩔 수 없이 9살이 된 이 5 쌍둥이들을 원래 가족으로 돌려보냅니다. 9살 될 때. 9살 때. 아 근데 가도 문제일 것 같은데. 근데 뒤늦게라도 엄마한테 갔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아니 아니 반면에 반면이라고 했잖아요. 네. 반면은 안 했어. 한 번 더 있습니다. 또 천시하는 거 아니죠? 부모가 5 쌍둥이들을 되찾은 이유가 뭘까요? 또 시장에 나가려고. 네,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하지만 이게 이제 5 쌍둥이가 돈을 제대로 벌어오지를 못하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끝이 없어요. 결국 이제 아이들이 18살 그러니까 성인이 되자마자 그 해에 집에서 나와서 부모와 거의 모든 이들과 연락을 끊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잘했다. 지긋지긋하겠죠. 너무 불쌍해요, 진짜. 그러니까.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게요. 우선은 그 5 쌍둥이 중에 2명은요 병으로 사망을 했고 정말 돈에 눈먼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해서 이들이 너무 좀 불쌍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서 너무 맞습니다. 안쓰러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다음으로 만나볼 쌍둥이들은요. 네. 취향까지 똑같아서 한 남자를 공유한 새 쌍둥이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공유? 아니 주제가 이상해요. 한 남자를 3명에 난 정말 남편이 잘생기길 원할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가만 안 둬. 그러면 내가 정말 와, 근데 이거 진짜 진짜 쇼킹하네요, 진짜. 와, 이게 초반부인데도 이렇게 충격적인 5 쌍둥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난해 콩고 민주공화국의 한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립니다. 네. 놀랍게도 신랑은 1명, 신부는 3명이었습니다. 와. 한 명, 신분이 3명? 원래 신랑은 신부 들어야 되는데 3명 동시에 들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스토리가 참 궁금하네.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도대체? 네. 네, 사연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쌍둥이 중 둘째인 나탈리가 네. SNS를 통해서 루 위조라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문제 있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끝나면 되죠. 나탈리에게 쌍둥이 자매들이 둘이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네. 충격적인 사실은 자신이 나머지 2명의 쌍둥이 자매들과도 데이트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몰면서요? 남자가 모르고 데이트한 아니 거예요? 잠깐만 이거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질문 너무 많은데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했을 무렵에 나탈리가 자신의 쌍둥이 자매들에게 부탁을 해요. 너무 좋은 남자를 만났다. 나인 척하고 한번 만나서 그 남자가 괜찮은 사람인지 한번 봐줘. 오케이. 무슨 논리예요? 이거 무슨 논리예요? 아니 시작이 괜찮아. 그 정도, 시작이 괜찮아. 괜찮다고요? 왜 괜찮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나마. 그나마? 응. 아니 근데 그걸 눈치를 못 채고 데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루이조는 3명의 쌍둥이와 데이트를 하게 됐고요. 네. 대신 데이트를 나갔던 나머지 2명의 쌍둥이도 루이조를 사랑하게 됩니다. 얘 뭐야 대체? 아이 말이. 아 이거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대체? 말이 안 되는데요? 뭐 그 속내 진실까지는 다 알진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루이조는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해요.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새 쌍둥이 모두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유 거짓말 하시고 있네. 아이고 참나. 아유 저런 거짓말이 어딨어. 결국 그래서 4사람이 함께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남자들 돈 엄청 많아. 아유. 야 남자 입장에서는 밥값 많이 드네. 반지값도 그렇고. 이거 보시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이 새 쌍둥이는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살았었대요. 그래서 이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이게 공유가 가능한 부분이다. 그들끼리는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남편도 공유를 하면 어떡해요? 아니, 아무리 공유해도 뭐 머리핀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건 뭐 물론 공유할 수 있겠지만 근데 한 남자가 여성 3명이랑 결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피터가 굉장히 지쳐 보이네요. 벌써 피터가 기가 빨렸어요. 저도 십몇 년 결혼 생활했으니까. 한 명하고도 힘든데. 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일부 다처제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양쪽 부모님도 그래 부모님 의견도 아니 궁금하다. 뭐 남자 입장에서 뭐 다양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은 뭐 안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신부의 부모님을 보자면 네. 신부 측 부모님은 네 사람의 결혼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대인배시네. 그런데 신랑의 부모님은 달랐어요. 아들의 결정을 경멸했고 결혼식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슬퍼요, 이건. 이해가 되네요, 그래도. 이쯤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질문 드리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 새 쌍둥이였다. 새 쌍둥이. 모르는 채로 3명과 데이트를 한다. 아니면은 안 한다. 그러면은 외모는 괜찮고 잘생겼고 성격 다 달라요. 그러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재밌을 것 같아. 하루하루 이렇게. 남자 3명인데? 다 잘생겼고 성격 다르면은 뭐 아우, 그럴 수도 한 있잖아요. 명도 귀찮은데 3명이라니요. 무슨 소리예요? 한 명은 또 되게 자상하고 또 한 명은 또 되게 스마트하고 또 한 명은 또 감수성이 풍부하고 달라요, 스타일이. 아, 그래? 네. 그럼 오케이. 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금. 아 근데 저는 한 명랑도 기가 빨리는데 남자들은 다 노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왜? 한 명도 행복하게 재밌잖아요. 만드는 거 얼마나 재밌죠. 아주 재밌죠. 근데 아주 힘들기도 하고. 근데 3명 만족시켜야 되고. 잔소리가 지금 3배야. 잔소리 3배 뭐 잔소리 이렇게 세 배. 그 여러 가지 3배이긴 하지만 야스민 말하는 대로 그렇게 약간 고민되더라고요. 이 생각해 보세요, 쌤. 회식에서 되게 늦게 들어왔어요. 3명이 기다려. 하나, 둘, 셋. 어디 있었어? 아니 근데 성격상에 한 명 그렇게 하고 2명은 그냥 쿨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 근데 이분들이 저희한테 정말 큰 재미를 주셨네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쌍둥이는 네. 취향까지 담는다고 하지만 이 남편까지 공유한다고 하니까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문화의 차이기는 하겠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이 네 분이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하면 뭐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네. 네, 이번에는 19년 만에 재회한 새 쌍둥이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19년 만에 재회한 쌍둥이면은 뭔 일이 있었던 건데? 네. 슬픈 얘기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또 슬픈 소식이 있나 보다. 네. 때는 이제 1961년 미국의 한 유대인 가정에서 새 쌍둥이가 태어나는데요. 네네. 이 세 아이들이 생후 6개월 만에 한 이제 입양 기관을 통해서 각각 다른 가정으로, 각각 아이고. 다른 집으로 이제 입양이 되게 됩니다. 왜 같이 안 해줬대? 어떡해요. 너무 불쌍해요. 그러면 가족이 다 이렇게 흩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로부터 19년 뒤에 네. 새 쌍둥이 중에 한 명인 에디가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는데요. 자꾸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말을 걸면서 바비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 헤어진 쌍둥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와. 이게 새 쌍둥이 중에 2명이 같은 학교 같은 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와, 운명이다, 운명. 역시 쌍둥이들끼리는 약간 끌어당기는 그게 있나 봐. 맞아요. 그런 에너지 있대요. 화내신 게 있어요. 진짜로. 네. 그렇게 이두 사람이 영화처럼 19년 만에 재회를 하게 돼요. 네. 이 바비랑 에디인 거죠. 아니 근데 19년 만에 재회했는데 헤어스타일이 똑같아요. 아니 헤어스타일은 그러는데 옷은 왜 똑같아요? 취향도 같은가 보지. 이렇게 이제 19년 만에 재회한 이제 쌍둥이 이야기가 세간에 화제가 되면서 신문에까지 실리게 되는데 대단하다. 이 사진을 이제 또 마지막 한 명의 쌍둥이였던 데이비드
엄마와 그 친구들이 보게 된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야 여기 너랑 똑같이 생긴 쌍둥이들이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두 명의 쌍둥이가 아니라 알고 보니 세 쌍둥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거죠. 아 진짜 이거.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 아니 잘생겼어. 아니 웃을 때 똑같아요. 아니 근데 그 입양 기관에서 이렇게 쌍둥이 형제 있는 거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네네.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새 쌍둥이의 부모들이 이제 분노하면서 왜 우리 아들들한테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냐. 해명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그 원래 입양했던 그 입양 기관을 찾아가요. 네. 그럼 그 입양 기관의 입장은 어땠어요? 이게 그들의 말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새 쌍둥이가 함께 입양될 확률이 좀 적기 때문에 이 새 쌍둥이인 걸 숨기고 그냥 각자 보냈다라고 아니야. 하는 거죠. 그거 아니다. 아니, 아, 그래도 쌍둥이 현재가 있다는 거는 미리 알려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허무한 면담이 이제 끝나고 모두 집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이제 그 바비의 아빠가 네. 입양 기간에 우산을 놓고 온 거죠. 그래서 우산 찾으러 들어갔는데 앞불싸. 왜요? 거기서 두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뭘 봤어요? 간호사와 의사가 키스하고 있었다. 뭘 맡길래? 뭘 봤습니까? 이 쌍둥이들의 부모들을 돌려보내고 거기 있던 직원들이 네. 축제를 하듯이 샴페인을 터트리는 와 못됐다.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죠. 왜? 샴페인까지. 그러니까 왜 샴페인까지? 이렇게 계속 궁금증이 만들어진 그런 시점에 한 신문사의 기자가요. 이 새 쌍둥이에 관한 기사를 읽고 관련 자료를 조사하던 중에 아동정신분석연구라는 요상한 논문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수상한 논문이요? 일란성 쌍둥이를 출생 때부터 분리를 시켜서 각각 다른 계층에게 부유층, 중산층, 또는 노동자층에 입양을 시키고 그리고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란 이 일란성 쌍둥이가 나중에 어떻게 자라는지 추적 연구한 논문이었던 거죠. 오, 실험을 한 거네요, 그냥. 분석할 만하겠죠? 충격적인 게 이 연구가 새 쌍둥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대학에서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 그 순간까지 1961년부터 1980년까지 진행이 된 거죠.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걸리기 전까지는 계속 진행을 했던 겁니다. 우와. 원래 소름 자기들은 돋는다. 서로의 존재를 알면서 그 연구자들은 그 세 명을 지켜본 거 아니에요? 말도 안 하고. 너무 무섭다. 근데 만약에 그 새쌍둥이가 대학교에서 안 만났으면 우연히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그냥 말 안 하려고요? 그렇죠. 그러면 뭐 아마 연구가 평생 진행이 됐을 수도 있었겠죠. 아 진짜 나쁜 놈들이네. 진짜 나쁜. 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뭐예요? 힘들다. 그만해주세요. 이게 드라마도 이렇게 짜면 산 넘어 이제 사실성, 산이죠.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욕을 먹는데 문제는 이 실험에 이용된 실험체가 이 새 쌍둥이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른 형제들이 또 있나 봐. 진짜? 다른 형제들도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새 쌍둥이 말고도 여러 쌍둥이 그룹이 있었는데 너무 못됐네요. 공통점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같은 기관에서 입양이 됐고 그리고 입양된 가정에 또 다른 입양 남매들이 있었습니다. 와. 다 계산된 거였네요. 충격적이어서 말이 안 나오네. 그중 몇 명은 아직도 자신들이 쌍둥이라는 사실도 그리고 실험 대상이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이 새 쌍둥이는 잘 지내고 있는 거죠? 이 영화 같은 스토리로 이제 화제를 일으킨 새 쌍둥이가 당시에는 정말 일약 스타덤에 오르면서요 온갖 토크쇼에도 출연을 하고 심지어 영화에도 단역으로 출연했다고 해요. 그리고 새 쌍둥이라는 이름의 레스토랑까지 오픈을 했다고 해요. 아 셋이서 같이 요식업을 또. 그렇죠. 네. 네. 그래도 가슴이 아픈 사연이지만 잘 풀려서 다행이네요.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행복이 그리 오래 가질 않았다라고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뭐 형제들끼리 사업하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부딪히겠죠. 함께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 새 쌍둥이가 결국에는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하고요. 아이고야. 뭐 이로 인한 뭐 스트레스 의절- 때문이었는지 의절했나? 네, 한 형제인 에디가 조울증을 앓게 됐고 끝내 권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아 돌아가셨군요. 우리가 막
화낼 정도로 비인간적인 실험이었잖아요. 네네. 그런 대상이 된 것도 진짜 억울했을 텐데 끝이 너무 안타깝네요. 괜히 좀 해피엔딩이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모쪼록 그래도 남은 두 형제라도 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자, 다음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쌍둥이는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맞아요. 세상 진짜 세상에 믿을 놈 없다. 나온다. 세상에 믿을 놈 이거 없다. 언제 나오냐고. 쌍둥이 형을 대신 가두고 탈옥한 쌍둥이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네? 아니 믿을 놈 하나 없죠? 왜 그래? 진짜. 아니 영화예요? 클래스가 좀 다르네. 는 어이가 없네요.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아주 황당한 사건이 페루에서 발생했는데요. 교도소 안에서 쌍둥이가 뒤바뀐 사건입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가능하지? 가능해요? 사건의 주인공은 알렉산더 델가도라는 사람이고요. 그는 아동 성범죄 및 절도 혐의로 아, 진짜 나쁜 징역 사람이네. 16년형을 선고받고 페루 리마의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델가도의 쌍둥이 형인 기안 카를로가 면회를 오게 됩니다. 네. 오랜만에 만난 쌍둥이 형제는 그간의 회포를 푸는 시간을 가졌죠. 네. 그런데 몇 시간 후 면회를 온 쌍둥이 형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아니 면회를 갔는데 왜 잠을 형이 잤죠? 들었다고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오랜 시간 수감되어 있던 델가도는 자신을 찾아온 반가운 손님에게 음료수를 대접하는데요. 에헤. 이 음료수 안에 몰래 수면제를 아 이거 정말 나쁜 사기야. 그러니까 나쁜 놈이지. 나쁜 놈이지. 나쁜 진짜. 사기. 그러네요. 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와 형제고 뭐고 진짜 없네요. 네, 그러니까요. 형이 잠드니까 범인 델가도는 잠든 형의 옷으로 바꿔 입었고 네. 신분증까지 챙겨서 야. 유유히 교도소를 빠져나갑니다. 와, 진짜 형 인생을 네. 망가처럼. 교도소에다가 와, 진짜 못됐다. 어쩐지 이 사람이 죄목부터가 네. 아주 그냥 인간 말종이었는데 하는 아이고. 짓도 그러네요. 근데 자다 일어난 형은 완전 당황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눈을 떴더니 자기가 죄수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네. 쌍둥이 형이 깨어난 뒤에 교도소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지는데 그는 동생이 나를 잠재우고 탈출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교도소 측은 그 말을 믿을 리가 없죠. 어떻게 믿어요? 안 믿겠지. 진짜 코미디 같은 상황이네. 진짜 억울했을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마 이랬겠죠. 하지만 쌍둥이 형이 계속 억울하다고 거듭해서 주장을 하니까 지문 대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탈옥이 사실로 확인된 거죠. 아, 쌍둥이들도 지문은 다른가 보네요. 그게 신기하다, 그쵸? 네. 다르니까 다행이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풀려났어요? 처음에는 동생과 탈옥을 공모한 게 아니냐. 피터처럼 똑같이 생각을 했었대요. 아. 그래서 당국의 조사를 좀 오랜 시간 받았는데 혐의가 포착되지 않아서 며칠 만에 석방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an sido los dos peores 아, 진짜 días de mi 허탈한 vida. 표정이다. 허탈한 표정. 어떡해. No pensé ni por acá, ni sospeché nada, no, ni me imaginé. 똑같이 생겼네요, 진짜. 아, 어릴 때 사진 보니까 더 가슴 아프다. de que uno de mis hijos esté mal, que la justicia lo busque. 아유, 억울하겠다. 별일이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그럼 도망간 쌍둥이가 어떻게 되었던 거죠? 네, 범인이죠. 알렉산더 델가도는 탈옥 13개월 만에 체포가 됐습니다. 13개월 동안 뭐 한 거예요? 매체에 따르면 누군가가 당국에 결정적인 제보를 했고 당국은 제보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진짜 너무 하긴 했죠. 자기 형한테 그렇게 약간 배신했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면회를 온 형을 배신할 수 있냐 싶은데요. 체포 후에 대체 왜 그런 일을 벌였냐라는 질문에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탈옥했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엄마가 어딨지 명예를. 엄마까지 팔았네요. 무슨 소리야. 꼭 감시해야 할 텐데 안 그러면 또 탈출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비가 더욱더 삼엄한 남부 고산지대에 있는 교도소로 이감이 돼서 나머지 형기를 마치게 됐다고 합니다. 아까 나왔던 키워드처럼 진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맞아요. 맞아요. 라는 교훈을 남겨주네요. 진짜 얼굴이 똑같으면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긴 있겠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 마라톤 대회에서 쌍둥이가 교대하면서 와 머리 되게 좋다. 머리 잘 썼죠. 머리 잘 저 썼다. 그거 봤어요. 그거 봤어요.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와, 기가 막힌데 기가 막힌데. 천재인데? 사람 뭐 그러니까요. 힘들면 와. 100m는 안 되겠지만 마라톤은 되죠. 아니 진짜 반반 나눠가지고 하프하프 해가지고 달리면은 다른 선수보다 훨씬 빠르죠. 남아프리카共和국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 경기에서 서지오라는 선수가 9위로 골인을 하면서 네. 상금과 입상 트로피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한 선수가 서지오의 수상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걸 왜 제기한 왜 거예요? 이를 제기한 어. 거예요? 경주 내내 서지오가 나를 앞지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보다 순위가 높나요? 라는 주장이었죠. 그래서 심판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부정행위의 정황을 찾지 못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 신문사에 의해서 진실이 밝혀집니다. 어떻게? 어떻게요? 분홍색 시계를 오른쪽 손목에 차고 있는 서지오의 사진 옆에 방향이 보면요. 다르다. 노란색 손목 시계. 노란색 손목 시계를 왼손에 차고 달리는 또 다른 서지오의 사진을 나란히 이렇게 올린 거예요. 저기서 걸렸구나. 시계 때문에요? 와, 저 시계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근데 진짜 모르겠다, 그쵸? 누군지 몰라요. 진짜. 이 기사가 보도되자 서지오는 결국 순순히 실토를 하는데요. 상금이 탐이 나서 마라톤 구간을 나눠서 뛰었다는 겁니다. 순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입상은 취소가 됐고요. 당연히 트로피도 그래야죠. 역시 회수가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 정의 구현 또 했네. 야, 정말 신기하네요.